현대차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기아는 특히 현대차는 23만원 이하에서는 매수 찬스라고 보시는 게 맞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중장기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보시면은 퀀투 관점에서는 2월에는 자동차가 좋았을 거라는 예상이 됐기 때문에 2월에는 강력하게 현대차 세방전지 같은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서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지금은 현대차를 매수해서 연말 내년 초까지 기대하는 수익률이 지금 이 수익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1월 말 2월 초에 매수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과 상승률이 30% 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1, 2년간 기다려서 30% 내외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지금 현대차를 분할해서 아주 소액으로만 매수를 하는 게 맞겠고, 가령 뭐 1억이 있으신 분들은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로만 현대차를 사시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현대차는 완성차 관련주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SDV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돼서 이제 온디바이스 AI까지 부각이 되면은 이게 이제 성장주로 바뀌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현대차는 SDV로 부각이 되기가 좀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완성차 관련주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 개념은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현대차는 지금 밸류업 관련주로 올랐거든요. 밸류업 관련주는 왜 오릅니까? 여소야대 개념이 되면은, 총선이 끝나면은 아무래도 지금 밸류업 관련주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대차와 같이 움직였던 삼성물산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이런 주식들과 궤를 좀 같이 할 수 있으니 이런 주식들의 흐름을 좀 보시고, 저는 이제 현대차를 좋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이제 지금 PBR 관점에서 저평가인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PBR 관점에서 0.85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겠는데, 지금 이거는 0.6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만원 이하에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0.68이에요. 근데 여기서 23만원 사신 분들은 당연히 이 주식이 21만원, 2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총선이 끝났을 때 급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밸류업 관련주들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 마이너스 10% 내외 손실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절대 한 번에 단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좀 빠르게 단번에 사는 게 수익이 나지만, 내리는 종목을 이렇게 이제, 그죠? 리바운드 개념으로, 그쵸? 리바운드 개념으로 이렇게 V자로 튕기는 개념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그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유리기판에 대해 관심이 있어.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를 공부를 기존에 했는데,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이때 교육을 시켜드렸잖아요. 항상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세게 올라가는 종목은 눌림목이 생기고 빠르게 또 반등을 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갔어. 그러면 이런 데서는 좀 조심조심히 들어봐야 돼요. 큰 음봉에서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기아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종목을 그냥 재빠르게 대충 많이 사면은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요. 수익이 많이 나려면은 항상 올라갈 때는 빨리 사고, 내릴 때는 리바운드 개념은 조금 천천히 사셔야 되는데, 천천히 사셔야 내가 여기서 10만원 깨지면 더 사겠다, 이런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서 나 이거 기아를 엄청 크게 사서 15만원까지 50% 먹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식으로는 이게 엄청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도, 자, 이것도 자 보세요.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만 내릴 때는 리바운드 개념이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사가지고 리바운드 되는 거 먹고 빠지고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먹고 빠지고를 못하고 그냥 계속 들고만 있을 거야. 그러면 리바운드 개념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주식, 또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주식이 쉬어가는 주식, 이런 거를 사는 게 맞겠죠. 가령 원익IPS 같은 경우도 뭐 원익IPS를 사란 말이 아니고,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반도체 전공전 분야에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런 종목은 딱 사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제이시스 메디컬 같이 이런 종목도 사실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지금 제이시스 메디컬하고 원택을 최근에 매수하려고 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두 종목이나 말씀드려서 둘 다 수익이 무난하게 났는데, 이런 종목도 공부를 해보면서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서 강력하게 사가지고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항상 여러분들 주식을 사실 때는 한 가지 종목에만 너무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는 늘 꿈이 있는 주식이 급등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꿈이 뭡니까? 당연히 AI입니다. 근데 AI에도 예를 들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하드웨어 쪽이 강세죠. 왜냐면은 엔비디아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게 SK하이닉스고, SK하이닉스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HBM,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개념인 CXL 관련주도 엑시콘 같은 경우 엄청 올랐었죠. 그렇죠? 제가 이제 12월 27일에 매수하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때 보면 여기서 왜 이런 주식이 급속도로 2배가 오르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걸 지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를 사셔야 되는 거죠. 왜 급속도로 오르냐? 자, 첫 번째는 지난 몇 년간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지난 4, 5년간 실적이 괜찮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이런 주식을 찾으려면 또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찾을 수는 있지만 수익률 관점에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 5년 관점에서 실적이 좋고 향후의 전망이 좋은 거, 파크 시스템즈나 리노공업 같은 주식이 좋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이미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대금이나 뭐 누구나 좀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다 아는 주식이니까 그렇게 큰 수익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왜 급등을 하냐? 왜 박스권으로 돌파하면서 세게 급등을 하냐? 이거는 기존의 실적이 안 좋았다가 실적 전망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PS가 여기서 보시면 1400 찍힙니다. 1400 찍힌다는 게 컨센서스가 뭐예요? PER 10배 기준으로 14,000이고 PER 7배만 해도 PER 관점에서 우리가 역대 PER 보면 이 주식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불규칙하죠. 그쵸? 불규칙합니다. 그쵸? 굉장히 불규칙한데 PER 한 5배, 5배로만 계산해도 오히려는 5, 4, 20 하면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7,000원 적정 주가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5배만 해도 너무 초저평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컨센서스대로 되진 않겠지만 BPS도 PBR 1배만 해도 기술주 중에 PBR 1배 이하인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유리기판이라는 꿈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건 하우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적정 주가라는 게 우리가 PER 계산으로 하잖아요. PER로만 볼 게 아니고 여기다 꿈을 넣어야 된다는 꿈.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현대차는 매수해도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현대차를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30% 50% 수익이 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자꾸 괜찮다, 중장기로 괜찮다 얘기하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내러티브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1월 21년에 강세였고, 전쟁은 뭡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이죠. 그러면 22년 이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을 한번 볼까요? 그쵸? 22년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간 겁니다. 그쵸? 실제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22년에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제가 22년에 설명할 때, 이게 여기 22년에 영업이익이 2배가 됐고, 2배 가까이 됐고, 매출도 늘어나고, 향후에도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4천억인데 제가 22년에 얘기할 때 5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4분의 1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거에서 4분의 1이니까 2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못해도 시가총액 4, 5조는 돼야 될 주식이 2조 5천억이었어요. 제가 얘기할 때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차트 보고
얼렁뚱땅 대충대충 산단 말이에요. 얼렁뚱땅 대충대충 사면은 뭐가 문제냐? 항상 잠정 실적 기준으로 실적이 좋아질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가장 좋았던 실적을 만든 회사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온 건 에코프로 BM이었는데 23년 7월 이후부터는 23년 3분기부터는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그쵸? 자, 24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3년 4분기부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건 다 뭐예요? AI 반도체 쪽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면은 이런 거를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2차 전지는 소부장 쪽으로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쪽에 꿈이 생기는 건데 계속 양극재만 보는 거죠. 양극재는 리튬 관련해서 지금 시황이 안 좋은데 리튬 관련주 뭐 양극재 관련주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을 찔끔찔끔 할 뿐이지 이걸로 수익이 제대로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사서 수익 제대로 나는 거 아니야?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버블을 만든 주식은 최소 3년간 쉬었었습니다. 3년간 진짜 수익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기 꼭대기에서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10만원 깨졌으니까 바닥이지. 리바운드 잠깐 하고요. 리바운드 잠깐 하고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거나 계속 하락하고 여기서도 전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의 관심의 가능성을 보고 그죠? 자람테크놀로지 제가 2월 5일부터 계속 교육을 했는데 자람테크놀로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람테크놀로지 어떻게 됩니까? 2월 5일에 제가 처음 교육하고 그때부터 상승률을 보면은 259% 올랐고 그리고 자람테크놀로지 제가 언제부터 교육합니까? 3월 6일 계속 반복해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계속해서 4만원과 47,000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하라고 했던 게 접니다. 그렇죠? 그리고 급등 다 하고 더 이상은 자람테크놀로지 매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먹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매수하라고 한 구간에서는 3만원부터 47,000원까지 계속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LS 일렉트릭도 전력 인프라라는 게 AI 수요가 증가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죠. 제가 12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 78,000원부터 97,000원까지 계속 매수하라고 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공정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있게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이미 HB테크놀로지를 이때 교육을 해드렸죠. 자, 오늘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난 8월부터 지금은 AI 반도체로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전환됐고 시장의 변화가 이를 때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이 좋다는 에코프로를 매수하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코프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 보시면은 그쵸? 지금 주권 매매 거래 정지로 이렇게 거래 정지도 떴는데요. 에코프로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물론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절대 매수하지 말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8월부터 이오테크닉스, 오로스테크놀로지, 제일반도체, 리노공, 고영, 엑시콘, CXL 관련주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제가 사실 너무 큰 수익이 크게 났죠. 사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집중적으로 포스코홀딩스 매도하고 4,800원, 4,500원 사이에서 4,800원, 4,700원, 4,500원 라인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도와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종 38,000원까지 찍었죠.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3월 5일에 제가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특히 이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두 종목 다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도 12만원까지 제가 LS 일렉트릭 계속 홀딩하라고 했는데 62%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3월 14일부터 교육을 해드렸는데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단기로 너무 급등했고 26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앞서 있다 보니 단기 하락이 나오는데요. 단기 변동성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어떤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HB테크놀로지도 제가 처음에 교육시켜 드린 시점이 이 시점부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요. 제가 이제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제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3월 22일과 25일,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78,000원에 삼성전자를 매수 신호를 드렸고, 삼성전기는 15만원과 14만 5천원에 각각 매수 신호를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동시에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대형주를 매수해서 이게 안 올라가면 수익률이 낮아지면 저로서도 굉장히 회원분들에게 염치가 없고 힘든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78,000원에 매수 신호 드리자마자 상당히 큰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3월 21일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10%대 상승이 강력히 나왔고, 삼성전기도 14만 5천원부터 계속 여기서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한 10% 내외. 삼성전기는 추가 모멘텀이 있는 건 사실이죠. 유리기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중요하고, 지금 이제 부수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피부 미용 에스테틱 쪽이다 보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부 미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과거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해드렸던 TNL이라는 회사처럼 독보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NL은 근데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 사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때 사라고 한 거예요. 실제 42,500원과 5만원 라인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던 종목인데 지금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죠. TNL도 이제 보시면은 사실 역대 최대 성과를 보여줄 2024년이다 해서 3월 19일에 52,700원 고점을 찍을 때 51,500원부터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이걸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사지 말라고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 보시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따로 사면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제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4월 9일, 원텍 같은 경우는 3월 26일부터, 그러니까 제이시스 메디컬은 4월 4일부터 말씀드렸고, 원텍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26일부터 9,700원, 그리고 4월 9일에도 9,700원과 9,700원 지지하고 또 추가 상승할 거고, 여기서 보시면 9,800원부터 9,200원 사이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4월 8일에 원텍, 3월 26일 원텍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원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1,50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했고, 이게 이제 좀 고점이 아니고 밑에서 반등을 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텍이 당시 이제 제가 비올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의 원텍을 말씀드렸는데요. 비올은 제가 3월 13일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뿐만 아니고 유튜브에 8,800원부터는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8,820원부터 8,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급등을 했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880만원 사셔가지고 1200만원까지 수익이 난다면 한 400만원을 단숨에 벌 수 있는 기회죠. 그런 것처럼 원텍 같은 경우도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제가 3월 26일부터 반복해서 최종 4월 9일이면 오늘이죠. 오늘도 9,700원에 단기 지지라고 반등할 것이다 했는데, 어제 오늘 저점은 9,580원과 9,590원이었습니다. 10원 차이라도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9,700원 이런 라인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고 한번 수익이 크게 났고, 두 번째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오늘 교육을 해드린 종목이죠. 근데 이제 제이시스 메디컬도 보면은 제가 8,500원부터 그리고 4월 5일 장 초반 9,000원 사이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라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제이시스 메디컬은 최근에 교육을 시켜드렸죠. 제이시스 메디컬 4월 4일 계속 교육 시켜드렸는데, 원텍 같은 경우도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은 24년, 25년 OPM을 보면 40%가 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만 넘어도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인데, 이거는 40%가 넘기 때문에 일단 제품을 내놓으면은 굉장히 큰 이익률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영업이익률과 ROE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이 애플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잖아요. 실제로 애플의 성장성을 예를 들어 이러면, 애플이 성장성이 약간 처지는 시점에 워렌 버핏 선생님이 투자를 했었고, 그래도 워렌 버핏 선생님은 돈을 벌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ROE 관점에서, 그쵸? 이제 주주 친화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이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들은 그래서 돈을 번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원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높죠? 영업이익률 대충 보셔도 40%를 찍습니다. 영업이익률 40%를 넘는 회사가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보면 그쵸? 42, 28. 근데 다만 이제 ROE가 꺾이는 시점이라는 점이 좀 리스크인 건 사실이나 그 단기로는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건 기대감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택은 제가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 우리가 원택을 매수했을 때 수익이 한번 날 수 있다 해서 3월 25일부터 미용 의료기기 성장 의구심으로 업종 주가가 하락했으나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 국내 업체들의 높은 시술 수요와 RWD 확보를 할 수 있고 2024년 일본 매출액이 YOY 37% 성장한 48억을 추정하나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결국 이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교육을 해드렸죠. 원택뿐만 아니고 제이시스 메디컬 또한 9,000원과 8,500원 사이에 최근에 매수 신호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컬 최근 이틀 3일간 매수 신호를 드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큰 수익으로 연결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하면 도움이 되냐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하고 그리고 유리기판 쪽하고 반도체 전공정 그리고 피부 미용 쪽인데 반도체 전공정 쪽은 원익 IPS하고 원익 QNC 같은 종목 사실 이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좀 안정적이면서도 큰 수익이 날 종목을 따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은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을 수익을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원익 QNC는 제가 실제로 여기 29,000원 3만원 사이에서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유튜브에서도 교육을 해드렸었고 원익 IPS도 이때부터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실제 원익 IPS하고 원익 QNC를 제가 그때 당시에 교육을 해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신규로 매수를 할 때 항상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2월 29일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은 전공정 소재 장비 쪽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월 29일에 동진 세미캠 그렇죠? 그리고 원익 IPS, 원익 QNC 이런 것들 TEMC도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실제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코미코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진테크까지 교육을 해드렸죠. 거의 모든 종목 교육해드렸고 사실 거의 모든 종목 수익을 내드렸는데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2월 29일 기준으로 원익 IPS 보시면은 그쵸? 상당히 큰 폭의 상승폭이 나왔죠. 2월 29일에 제가 이게 보시면은 오후 3시 20분인데 오후 3시 20분 기준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이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37% 상승이 나왔고 지금 여기서 끝이냐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에 거의 온 건 사실입니다. 적정 주가가 4만원, 42,000원 뭐 이런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 조정을 보이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적정 주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린 거고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오셔서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원익 QNC도 제가 3만 여기 이 시점이었어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어떤 봉 이후에 지지점을 찾으면 이게 이제 TSMC와의 연관성.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실 때 영업이익률과 ROE를 보라고 했지만 소모품에 대해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던 거는 중국발 거대한 그렇죠? 거대한 빅 웨이브가 있었지만 화장품 주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발 빅 웨이브가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화장품 자체가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화장품이라는 게 결국에는 GDP 1인당 GDP 1만 불을 넘어가면은 쌀 기준입니다. 산업의 쌀이 철강이지만 사람들의 행동 기준으로는 또 쌀이 뭐예요? 화장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2007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좋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로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소모품이 뭐냐? 저는 이제 사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특수가스. 그리고 특수가스는 참고로 일주일입니다.
소모 주기가. 근데 원익 쿼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주기입니다. 소모 주기가. 그래서 사실 제가 방금 아까 소개시켜 드린 게 원택 같은 걸 왜 소개시켜 드렸냐면은, 원택 같은 거는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잠깐 살펴보시면 소모품 개수 추이를 보면은 원택의 월별 소모품 개수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24년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21년, 22년, 23년 23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원택의 분기별 소모품 실적 추이 전망을 보면은 24년 1, 2, 3, 4분기 어떻습니까? 그죠? 아주 무난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소모품을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모품을 이렇게 이제 내놓아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아주 무난하게 주가의 흐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식들을 뭐예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나는 거죠. 지금도 시장이 떨어지면 당연히 원익 QNC 같은 종목은 지금 이제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윌리엄 오닐의 이제 신고가 경신하는 캔슬림 전략으로 통해서 이 원익 QNC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하락할 때 매수를 해놓으면 또 수익이 날 확률이란 게 있는 건데, 목표 주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힘들다. 그래서 같이 하는 전략이 중요하겠고,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HB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기판 관련해서는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10년마다 전환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이제 HB 테크놀로지를 잠시 소개시켜 주면, HB 테크놀로지는 사실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린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 처음에는 이 시점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4월 4일에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면은 이게 힘듭니다. 제가 이제 아무리 HB 테크놀로지가 저평가고 이 종목이 아무리 훌륭합니다, 이 종목이 이제 흑자 전망 가능성이 있고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왜냐면 근데 이런 거를 혼자서 하면은 맨날 물릴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눌림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이게 이제 이 눌림목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쵸, 돈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강한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는 분명 눌림목이다 한 거죠. 어떤 지점에서는. 근데 그 지점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사서 물려. 4,000원 부근에서 사가지고 물릴 수가 있다는 거죠. 혼자면. 그래서 혼자 주식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제이오, 자암테크놀로지 390만원, 제이시스 메디컬, 캠트로닉스, TCK, 인터플렉스, 삼성전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늘도 꾸준한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회원분들은 수익인데요. 64만원 수익 나셨고요. 현대차 22만원에 600주 샀습니다. 인터플렉스 TCK 특별히 캠트로닉스 신규 매수하셨고, 세트랙I CS 윈드 수익 나셨고요. IMT 18% 수익, 캠트로닉스 43만원 수익, 캠트로닉스 수익. 자, 캠트로닉스 첫날이라 소량으로 했는데 성과가 있었네요. 회사가 알람 켜지 못하니까 아쉬운데 강성섭님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 19만원 수익.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이렇게 4, 5일 28만원, 78,000원 이렇게 18%, 23% 수익을 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회원분들, 선비님 큰 수익 감사합니다. 선비님 짱짱짱 160만원, 120만원, IMT 27%, LS 엘렉트릭 16%. LS 대단해요. 강릉 선배님 덕분에 꾸준한 수익이 납니다.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LS는 오늘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수익이 났고요. LS 엘렉트릭 사실 이제 LS는 구리 관련주고 LS 엘렉트릭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지만,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원리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거를 3월 5일부터 교육을 해드렸고요. 삼성전기, HB 테크놀로지는 오늘 특별히 신규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인데 42만원 버셨습니다. 선비님의 목표가는 과학입니다. 어찌 그리 신의 영역처럼 도달하는지 선비님 짱. 며칠 전 기초 영상 도움 많이 됐습니다.
기초 교육 영상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초보자분들도 어떻게 하면 수익이 더 날 수 있을지 HLB 아니고 HB 테크놀로지인데요. 수익 감사드려요. 조금 올랐을 때 한 제 손가락은 원망스럽지만 수익낸 선비님께는 절 올립니다. 30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 23만원, 또 30만원, 그쵸? 위메이드, 삼성전기 다 특별히 교육시켜드린 종목인데 수익이 나셨고요. IMT 28%, 인터플렉스, ISC, 세트라가이, 토마토 시스템 수익이 나셨고요. 780만원이나 수익 나셨네요. IMT 31% 수익이 나셨고요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축제였는데요. 사실 요즘에 계속해서 반도체가 강세죠.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도 3월 5일부터 말씀드린 종목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149,000원 수익 나셨고요. TSE, LS 일렉트릭, 인터플렉스, 링네트, 대다수의 분들이 이 LS 일렉트릭하고 TSE로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셨습니다. 어제도 다시 한번 매수하러 말씀드린 종목인데 오늘 급등했어요. 100만원, 40만원, 35만원, 15만원, 120만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수익이 나셨습니다. 78만원, 링네트, 뉴플렉스, LS 일렉트릭, 주성인지니어링이 인터플렉스에서 64,000원, 60만원, 53만원, 뉴플렉스, 67만원, 이렇게 이제 4월 1일부터 해서 또 퍼센테이지 치면 엄청난 수익이 났죠. 그렇죠? 거의 한 500만원 정도 버신 것 같은데요. S&T 에너지, 인터플렉스, 세트랙아이, 그죠? 이 S&T 에너지는 빅데이터 클럽만 수익을 냈어요. 유튜브에서는 공유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났죠. 74만원. LS 일렉트릭, S&T 에너지, CS 윈드, TSE 64,000원, 51,000원. 이렇게 수십만원, 수백만원 이렇게 성과를 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축제였는데요. 링네트 수익 났고요. 삼성전기 20만원, 토마토 시스템 35만원, 4만원, 거의 40만원 가까운 수원가를 얻으셨고요. 토마토 시스템도 AI 원격 의료 관련주죠. 원택 같은 경우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32만원 수익 났고, 31만원 삼성전기.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체 가라앉았는데 강단 선배님 아침에 이제 링네트 하나 딱 말씀드렸는데 12만 3천원 수익이 나왔습니다. 링네트는 이제 목표주가 제가 이제 6,100원부터 말씀드린 종목이죠. 오늘 또 11만원 수익 나셨고, 링네트 47만원, 유진테크 14만원 이렇게 성과가 나셨습니다. 한일사료 84,000원. 이거 다 교육한 종목들이죠. 수익 67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링네트 35만원, 하루에 100만원 성과, 그리고 링네트 17% 18만원 성과, 65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죠?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인증 안내드리면 삼성전기로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셨어요. 삼성전기 4.5%, 삼성전자 7%, 삼성전기 5%, 인터플렉스, STI, 오브반도체, K시스템, 대다수의 종목들이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교육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그죠? 9만원, 65,000원, S&T 에너지도 교육해드리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왔죠. 그쵸? S&T 에너지, 에이징랜드, 많은 분들 S&T 에너지로도 수익 났고, 삼성전기 45만원, 30만원, 유니셈, 주성엔지니어링, LS 일렉트릭을 또 신규로 사신 분도 계시고요. 그죠?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인터플렉스, 원택, 넥스팀 매일 수익 감사합니다. 선민이 덕분에 대응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달간 3,600만원 버셨다고 하고요. 동진세미캠 12만원, 동진세미캠 19만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교육해드린 종목으로 다 수익이 잘 났네요. CJ까지. CJ는 계속 교육해드린 바 있는데 11%나 수익이 나셨습니다. 링네트, 인터플렉스, 사이맥스까지. 가온체스 40만원. 좋은 아침입니다. 아주 오전 바로 수익만 늘었습니다. 인터프레스 15만원. 원택 26만 9천원. 그리고 이제 하루에 1200만원을 버셨네요. 그쵸? 하루에 여기서 오시면 1200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선빈 덕분에 이번 달도 잘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또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수익이 나셨고요. 소액 연습 중입니다. 88,000원. 23만 9천원, 그리고 필옵티스 150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그죠? 피롭티스도 제가 교육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HPSB, 원텔, 하나마이크로. 유진테크 100만원 벌었습니다. 리노공업 6만원, 인터플렉스, 삼성전기 돈 벌었습니다. 100만원 벌었습니다. 그렇죠? 50만원 벌었습니다. 60만원 벌었습니다. 그죠? 한 달간 290만원 벌었습니다. 그죠? 자, 3월 한 달간 수익 인증합니다. 620만원 벌었습니다. 53만원 벌었습니다. 멤버십 가입 후 조금씩 수익 보는 줄입니다. 오늘 프롭스트레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600만원, 200만원, 그쵸? 290만원, 50만원, 2천만원, 하루에 2천만원 버신 분도 계셨죠. 그죠? 자, 이렇게 3,600만원까지 많은 분들이 꾸준한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